자, 우린 부동산은요, 투자도 투자지만은 내 집을 장만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항상 그 타이밍 싸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투자는 뭐 타이밍이다. 뭐 타이밍의 예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자, 부동산 시장은 지금이 기회입니다. 자, 이런 주제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경제가 상당히 안 좋다고 해요. 세계 경제도 지금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서 지금 정책들이 다 바뀌고 있죠. 미국 연준이 지금 올 금리 인상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그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사라졌다 올해는. 자, 지금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올해 기준금리 인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죠. 본래 내년에도 올해도 한 두 차례 인상을 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전 세계에 가장 핵심적으로 움직이는 미국의 지금 상황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정책도 바뀌겠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를 보는 이 세계의 시선, 이런 것들은 보면요. 지금 IMF에서 경고를 했죠. 한국 경제 역풍에 직면해 있다. 추경을 해야 성장률이 2.6%가 가능하다. 이런 지금 기사들을 내놓고 있어요. 지금 이 IMF에서도 지금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자, 국제통화기금이 한국의 경제 성장이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다. 그래서 뭘 하라고 해요? 9조 원대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과 사실상의 기준금리 인하 등을 포함한 강한 부양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권고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하고 지금 어떤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렇다면 지금 한국은행의 앞으로의 행보가 어떨 것인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자꾸 강의 시간에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부동산의 어떤 흐름, 정책 방향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리고 현재의 어떤 움직임이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거시적인 거시경제입니다. 그래서 거시경제가 어떤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느냐 이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거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것도 바뀌어간다는 얘기죠. 자, 한국은행 행보는요. 지금 아시다시피 경기가 침체하니까 지금 기준금리 1.75포인트에서 지금 계속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자, 미국이 기준금리 이제 인상 안 하겠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기준금리가 오히려 낮아져야 되는 게 아니냐. 즉 금리 인하의 압박을 지금 계속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단기간에 금리 인하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경제 하방 압력이 커진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에서 금리를 내려서 통화량을 늘리는 통화 완화 정책을 펴야 되는 건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도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통화량이 줄어들죠. 자, 그렇게 되면 경제는 더욱더 침체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경제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적인 얘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한국은행은 지금 금리 인상커녕 금리 인하를 고려해야 되는 시기로 지금 왔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게 저는 이런 기사들이 뭐 100% 맞는다 이것보다는요. 하나의 흐름을 보는 거죠. 부동산 시장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요. 이게 이제 전국을 이제 평균을 한 건데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2018년 이래가지고 쭉 떨어졌다가 지금 이렇게 바닥을 기다가 최근에 다시 지금 상승 심리 지수가 반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9.27% 이게 전국 평균이에요. 9.27% 2월에 9.27%는 평균이고요. 서울은 이 수도권은 94.4% 그리고 2월 달은 92.7% 이거는 전국 평균. 5달 만에 반등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자, 왠지 모르겠지만 뭔가 변화의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또 흐름은 뭐냐면요. 강남권에 재건축 아주 가격이 뭐 2억이 떨어졌느니 하는 급매물들 있잖아요. 이런 매물들이 소진 속도가 빨라졌다는 겁니다. 2월 달부터 서서히 늘어나다가 3월 달에 소진 속도가 빨라졌다. 그래서 하락폭이 컸던 이 재건축 단지 매물들이 슬슬슬 하나씩 이제 거래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잠술주공 5단지, 개포 4단지, 음마, 압구정, 구현대, 신현대 이런 데들이 지금 좀 급매물이라고 나왔던 것들이 다 소진이 되고 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주의할 점은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어떤 시장의 커다란 반등의 흐름으로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뭔가 변화의 조짐이 지금 보인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뭐 이번에 주택 공시가격 발표했죠? 예, 지금 그래서 상당히 지금 좀 뭐 말들도 많고 한데 왜 우리 단지가 이렇게 더 비싸냐 저 단지보다 오히려 집값은 더 안 올랐는데 자 그래서 이런 기준이 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종부세 이런 것들이 결국 종부세나 재산세로 이제 다 이게 이제 반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런 데서 매물이 많이 나올 거다라는 그 생각들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매물은 나오는 매물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2005년도에 한번 보면요. 이때 종부세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던 시기인데 2015년도 이때 오히려 1년 후에 2006년도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25% 상승했다는 거 이거는 과거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실을 알아야 현재와 미래를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가장 뜨거운 게 지금 토지보상금인데요. 지난해 토지보상금이 13조가 풀렸고요. 2019년도에 25조가 풀릴 예정이고요. 2020년도 25조, 총 60조 넘게 지금 일부 풀렸지만은 이 60조 넘는 돈들이 지금 계속 이 토지보상금들이 지금 풀릴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토지보상금 어디로 갈까요? 토지보상금들이 다시 그 토지를 사는 데로 많이 갈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토지보상금이 일단 토지 사는데 일부에 뭐 대토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겠지만은 하지만 상당 부분의 돈들은 이 주거용 부동산에 다시 들어올 것이다라는 거죠. 예, 이것이 하나의 여태까지 과거의 팩트입니다. 주택시장의 향후 전망 제가 말씀드리면요. 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됐기 때문에 이제 뭔가 우리가 불확실했던 그런 것들이 다 거쳤다는 거죠. 그래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고요. 앞으로 유동성이 잘못하면은 이 유동성이 감소가 돼야 이게 감소가 돼야지 이 돈이 시중에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동산 가격을 확실히 잡을 수가 있는데 유동성이 더 커진다는 얘기는 돈이 더 시중에 많이 돌아다닐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리 동결, 금리 올리지 않는 이 부양책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이 아닌 인하의 가능성이 더 커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뭐 부동산이 유동성이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보면요. 우리는 항상 어떤 부동산의 흐름을 볼 때는 강남권 주택시장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이 강남권 시장, 이 강남권 시장을 스타트를 해서 출발을 해서 이게 번지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어땠어요? 강남권에 막 이 강남의 재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막 오르잖아요. 그러면 강남에 뭔가 투자를 하려고 했다가 이거 그만 시기가 늦었어. 그럼 어디로 뛰어가야 돼요? 그럼 바로 과천으로 뛰어갔어야 돼요. 그 다음으로 과천이 올랐거든요. 과천에 뭔가 가려고 했다가 또 늦었어. 그럼 그때는 어디로 가요? 분당으로 또 뛰어갔어야 돼. 분당도 못 갔다. 용인으로. 하나의 어떤 그런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일단 강남권의 시장의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규제의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규제의 효과보다 더 큰 호재가 더 큰 지역을 우리가 봐야 된다. 즉 규제 효과보다 호재 효과의 효과가 더 큰 곳. 자, 경기 침체가 이렇게 계속돼서 정말 뭐 성장률 떨어지고 일자리 줄어들고 이런 상황으로 만약에 간다면 어떻게 돼요? 규제 완화책은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의 계속 반복되는 하나의 역사적인 스토리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결론 부분은 이렇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공보다 실패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는데요. 이게 근데 항상 실패는 성공의 아버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실패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두 번 다시 실패를 안 해야 되잖아요. 실패를 거듭하면 안 되거든요. 여기도 있지만 실패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어떤 뭔가를 하려다가 이 부동산 투자든 이런 것들을 하려다가 타이밍을 놓쳤어. 그렇다면은 가격이 많이 올랐어.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다음에 또 그런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부동산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쌓여야 된다는 거죠. 자, 저희 카페에 열심히 일요일 날 참여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런 우를 범하지 마시고 현명한 그런 마인드를 꼭 가지시고요. 남들보다 반걸음이라도 빨리 가는 그런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